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이 트럼프 관련한 또 오늘 이야기를 가지고 와 주셨네요. 네. 추락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물가 지수 어떤 거를 시장에서 의미하는지도 파악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헤드라인부터 좀 풀어주실까요? 네, 오늘 헤드라인은 이거죠. 최근에 미국의 소비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미국의 주시장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 경기가 침체로의 흐름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장에서의 일부 해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살펴드리려고 오늘 관련한 내용들을 헤드라인으로 가져봤습니다. 네, 사실 이제 트럼프가 취임되고 나서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뉴욕 증시가 그렇게 좋지는 않고요. 또 월가에서도 안 좋은 전망치들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따른 국내 증시의 영향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볼까요, 대표님? 우리 지영 앵커는 미국 경기가 침체로에 가는 과정에서의 현재 상황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인 상황에서의 흐름을 만들고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시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답입니다. 그럽니까? 네. 제가 이 단원에서 말씀드린 이유는 몇 가지의 근거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시그널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입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기 금리가 이자율이 높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현상이죠. 그런데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는 단기 짧은 금리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황금성과 미래 가치를 통해서 짧게 운용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지금 현재 미국 금리 상황에서의 모습을 체크해 보게 되면 10년 국채 수익률이 4.4 정도 됩니다. 그리고 2년 국채 수익률은 4.2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역전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미국 경기가 일시적인 흐름에서의 위축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환율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보통 경기가 침체로 진행이 되게 되면 미국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립니다.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105 이하로 하회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기가 침체로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미국에 있던 자산들이 미국 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달러가 약세로 진행되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최근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해서 지수 가격을 보게 되면 106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금융지표 상황 하에서의 미국의 전체 경기 상황을 판단해 보게 되면 경기 침체로에 가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기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 우리 지영 앵커가 한국의 이제 기준금리 인하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하냐? 경기 침체이냐? 아니냐를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가져와서 해석점을 도출해 내 보면 되겠죠. 궁금합니다.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요, 대표님. 우리나라에서의 그 시장 참여자들의 지금 그 해석은 일부 경기 침체로에 가는 과정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기준금리를 2.75로 인하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의 그 3년 만기 국고채, 우리나라는 이제 3년을 기준으로 해서 채권 수익률을 평가를 합니다. 미국은 10년이 기준이 되는 거고요.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최근에서 2.6%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 자체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이제 장기 금리를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는 단기를 판단할 때 하루짜리 콜금리나 아니면 90일짜리 CD금리 기준에서 3년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콜금리, 하루짜리 콜금리는 3%예요. 그리고 90일짜리 CD금리 같은 경우는 2.8% 정도 합니다. 그러면 3년짜리가 2.6%인데 하루짜리 90일짜리가 3%, 2.8%면 단기금리가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역전 현상이 현재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기 상황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측면으로서의 시장을 해석하는 경제 지표의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일반적 견해이고요. 다만 국내 시장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미국 시장 대비에 대해서 굉장히 견조하게 흐름이 진행되어지고 있죠. 경기는 주시장은 경기에 선행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먼저 바닥을 찍어요. 10개월 정도 시차를 두거든요. 우리가 통상 산업과 주식은 6개월 시차를 둡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바닥을 찍으면 바닥이면
바닥이라는 건 지나고 나서니까 바닥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반도체 경기는 6개월 뒤에 올해 8월, 9월에 산업의 바닥을 찍는 거죠. 그럼 경기와 종합지수를 판단해 보게 되면 종합지수가 현 시점에서 바닥을 찍고 상방으로 턴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되는 조짐에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보통 10개월에서 12개월 시차를 두고 경기와 주시장은 이 흐름을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종합해서 헤드라인의 내용을 판단해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지난 금요일과 전일장 시장에서 하락폭이 다소 크게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때 미국이 이제 꺾이는 거 아닌가, 경기 침체로 가는 과정에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주식을 다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보여지는 경제 지표들의 상황을 보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일시적 상황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미국 쪽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감들이 좀 제기가 되면서 월가 분위기 자체도 공포감이 만연하다라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 또 대표님 나와 계신 이 시점에 또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인하됐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도 한번 짚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하의 결정을 두고 잘한 결정이다 이런 의견도 있긴 하지만 네. 이렇게 될 경우에 한미의 금리 차이도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시장의 우려감이 되진 않을까요? 우려가 되려면 국내 환율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을 봤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오전장부터 오늘 금통위에서의 금리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환율 상황의 모습을 보셨어요? 체크했거든요. 네. 통상 미국은 금리를 유지하고 우리가 금리 인하했을 때는 환율이 슈팅이 나옵니다. 위로. 슈팅이 나오는데 오늘 4원 정도 상승한 흐름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아주 일반적 수준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인하해서 돈이 빠져나가는 형태로의 흐름이 나타나기보다는 4원 정도 일반적 수준에서의 환율 상황에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안정적이라는 측면으로서의 금융시장 내에서의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을 거고요. 방금 이제 미국의 스태그플레이션 말씀하셨죠? 네, 스태그플레이션. 이번 주에 이제 중요 지표 PCE가 발표되죠. PC 같은 경우에도 어떤 오늘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12일에 CPI 발표됐었죠. 네. 이때도 깜짝 놀랄 만한 지수 상승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꼬리 달고 반등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이든 우리든 물가 지표에 대한 현상이 시장에 압박을 하는 요인으로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2년 전에 대비해서 물가 수준은 상당히 낮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낮아 있는 상태에서 일부 상승한다 치더라도 이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물가 요인에서의 변동 상황은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과도한 우려 해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서도 이러한 또 미국의 주식에 관한 조정도 단기적일 것이다라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물론 경기 자체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보시는데 우리가 주식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당분간에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까요, 대표님? 이건 좀 복잡합니다. 복잡한가요? 네, 이건 또? 복잡한데 네. 시장의 패션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서 몇 년 동안 M7, 그러니까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주요하게 주가가 상승을 했고 이들 종목 중심으로 해서 움직임이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두 가지 관점에서 종목 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지점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미국 시장에서 그간의 경기를 버텨왔던 것은 소비였어요. 소비가 유지되었기 때문에 산업 생산이 다소 낮았지만 미국 경기가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월마트의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월마트 주가가 얼마 전에 100불 고점 찍고 90불로 내려왔어요. 꺾이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된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어요. 반면에 다행스러운 것은 산업 생산이 2개월 연속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산업 쪽에서의 생산이 부진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절름발이 상승이었다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소비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산업이 좀 받쳐주는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종목으로 넘어와서 M7 종목들이 지금 취약하죠. 네. 반면에 미국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읊어보겠습니다. 애플 오늘 상승했습니다. 그 전체 미국 시장의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에서 미국 시장에서 애플 주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IBM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어요. 버크셔에서 그거는 이제 은행주는 또 다른가요? 투자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제외하고요. 네. 애플, 그다음 IBM, 네. 그다음에 시스코는 하락을 했지만 전반의 흐름에서 나쁘지 않은 추세선상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유가 관련한 종목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엑스모빌 이 종목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 종목의 흐름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과거에 시총 1위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시스코도 시총 1위였던 적이 있었고 엑슨모빌도 시총 1위였던 종목이 있었고요. IBM도 과거에 한 5, 6년 동안 시총 1위였던 종목이었습니다. 애플은 현재 뭐 시총 1위권이기 때문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전통적 우량주로의 시세 변화의 형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최근 한 3, 4년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빅테크 종목만 최고인 걸로서로 많이 판단을 하세요. 뭐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테슬라 등등등등 메타 등등등 이 종목들이 미국의 전체 종목으로 알고 계시는데 미국의 전통적 우량주는 G나 말씀하신 엑슨모빌이나 IBM이나 시스코나 이런 등등등의 종목들이 과거에는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었는데 빅테크 종목이 올라오면서 이들 종목이 떨어졌던 겁니다. 이게 기울기가 바뀌는 현상들의 모습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국내 시장에 접목시키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레거시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움직이죠. 삼성전자와 연동해서 그 전공정 딴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자동차 업체 내에서의 부품주 내에서의 흐름들도 과거에 강했던 뭐 현대유아 같은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 내에서도 뭐 삼성전기라든가 LG노텍이라든가 우리가 예전에 들어봤던 종목들, 과거에는 굉장히 주가가 좋았고 강했던 기업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시장의 변화의 몸짓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셔서 전체 미국 시장에서의 종목 간의 변화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M7에 관한 그 트렌드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엔비디아 실적이 이번 주에 또 있습니다. 맞아요. 중요하게 나오죠. 근데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물론 상향화된 실적은 발표되겠지만 실적의 폭이 감소하고 있어요. 최근 8분기 8개 분기 엔비디아 실적치를 보게 되면 70억 불에서 130억 불로 거의 80%가 뛰었어요. 그 뒤에 160억 불, 뭐 200억 불대 올라와서 300억 불대로 올라왔고 350억 불 지난 분기에 그 매출을 기록했어요. 이번 분기에 380억 한다고 그래요. 보통 성장세가 20% 이상의 성장세를 보여주다가 이번에는 8%가 좀 안 되는 성장세를 보여주거든요. 그렇다면 성장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엔비디아 오늘 이번 주 주가에서 뭐 이전과 같이 크게 반향을 일으키면서 주가 상승을 나타내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빅테크 M7 종목들은 당분간의 영역치에 있어서 좀 수그러드는 쉬는 이런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를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